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세상이 뭔가 크게 바뀌는 것 같은데 지구화도 끝났다고 하고 인공지능의 로봇이 몰려온다고 하고 또 미국, 중국이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뀔지 또 거기에서 나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추세의 하나를 이해하는 방편으로 조커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먼저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것, value chain이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들고자 하면 일정한 과정, 즉 흐름,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용도의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획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목적을 구현할 기술을 얻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겁니다. 또 기술이 나온 다음에는 그 기술을 구현할 자원을 조달을 해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생산, 즉 제작 활동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제품은 우선 물류를 거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광고와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판매된 뒤에도요, AS, 즉 사후관리 서비스를 거쳐서 브랜드 관리까지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가치사슬이란 이 연속된 흐름에서 구별되고 끊어낼 수 있는 각 부분마다 어느 만큼의 부가가치가 어느 만큼 발생하는지를 분해해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본 직선을 각각의 부가가치 창출량에 따라서 다시 그려보면요, 곡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옛날식 산업사회에서의 곡선은 이른바 찌푸린 곡선, 즉 프라운 커브라고 하는 모습을 그리는 게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90년대에 일본 오사카에서 문을 열었던 한 방직 공장의 전형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품 기획은 무슨 이 옥양목 천을 짜가지고 파는데 무슨 아이디어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서 부가가치 나올 리가 없습니다. 기술, 뭐 굳이 연구 개발비를 퍼붓는다면야 제작 기술이라든가 공장 운영 등에서 어느 정도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방직 공장에서의 기술 혁신이라는 게 경쟁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금방 채가서 다 뱉게 되는 바람에 일반화되기 십상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치의 원천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결국 핵심은 영국에서 큰 돈 주고 수입한 방직기계 그리고 공장 부지와 설비 투자 이런 것들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노동자들을 어느 만큼 쥐어짜서 인건비와 비용 전반을 어느 만큼 줄이느냐입니다. 결국 부가가치가 주로 나오는 곳은 바로 이 제작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다시 부가가치 발생은 줄어듭니다. 산업문명 초기에 나오는 물품들은 거의 다 의식주와 관련된 생필품들이거나 광고나 마케팅 이런 게 별 의미가 없는 물건들입니다. 사후관리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산의 흐름을 가치사슬로 분해해서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찌푸린 곡선, 즉 심통이 난 입술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런데 20세기 말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 곡선이 거꾸로 뒤집혀서 미소곡선, 즉 스마일 커브가 됩니다. 이 스마일 커브라고 하는 말을 제일 처음에 쓴 사람은요, 대만의 IT 기업이죠. 에이서의 창립자인 스탄 쉬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분이 컴퓨터 산업의 발전 경로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부가가치 발생의 크기로 가치사슬을 그려보면은 이제는 거꾸로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제는 제품의 기획 아이디어와 그것을 구현할 기술 혁신에서 가장 큰 부가가치가 나오고 또 제품의 마케팅과 사후 서비스 또 브랜드 관리 이런 부분에서도 큰 부가가치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단 컴퓨터 산업만이 아니고요. 특히 21세기 들어오면은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IT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산업과 생산의 지구화,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큰 원인이었다. 이 점은 분명합니다. 세계의 소비 시장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혁신이 발생했을 적에 그것이 잠재적으로 가져올 수익의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또 지구적으로 뭐 별의별 황홀한 물건과 제품들이 다 돌아다닌다고 해도 나한테 필요한
또 나한테 꼭 맞는 정보와 제품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찾아주는 서비스도 아주 큰 수익을 낼 수밖에 없겠죠. 결국 이 곡선의 양쪽 끝이 위로 치켜져 올라가게 됩니다. 반면 생산 및 제작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부가가치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생산의 지구화 덕분에 생산 과정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곳으로 더욱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요. 중국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의 여러 개발도상국들이 산업화가 되죠. 따라서 이 부분에서의 경쟁이 아주 심해진 겁니다. 결국 옛날의 찌푸린 곡선과 정반대로 웃는 얼굴의 미소 곡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자신의 삶과 사회적 위치에서 큰 변화를 겪으셨다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곡선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종사하는 일과 직업이 저 곡선의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괜찮은 조언이 나올 것입니다. 개인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직이라든가 기업, 나아가 국가까지도 저 곡선의 어디쯤에 있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크게 갈리면서 희비의 쌍곡선을 그렸던 것이 지난 몇십 년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지난 30년간 지구화라고 불리우는 운명의 회전목마, 그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IT 기술의 발달은 이제 지구화를 넘어서서 또 다른 변화의 물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로봇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리처드 볼드윈 같은 사람은 그래서 이 두 개의 말, 지구화라는 말하고 로봇화라는 말을 합쳐서 지구로봇화, 그러니까 글로바틱스, 이런 말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90년대에도 로봇과 자동화는 생산 과정에 대거 도입됐었죠. 그리고 이것이 방금 본 대로 찌푸린 곡선의 가운데를 내리눌러서 이 미소 곡선으로 만들었던 큰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로봇은요, 인공지능과 결합된 현상입니다. 좁은 의미의 제작 과정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보신 가치사슬 곡선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돼 가지고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그야말로 지난번 저희 채널에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린 바가 있지요. 범용기술,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 하는 그런 기술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과의 경쟁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생산 분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인공지능과 결합된 넓은 의미의 로봇은 곡선 전체를 고르게 내리누르고요.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킬 수 있는 아주 고도의 혁신 능력을 가진 업종, 이 업종만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생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아까 우리가 보았던 미소 곡선은 다음과 같은 곡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영화 조커를 기억하십니까? 조커라는 인물의 위로 한껏 치켜 올라간 그 입꼬리를 기억하십니까? 뭐 딴에는 미소랍시고 짓고 있는 것이지만 그걸 지켜보는 우리들은 그 섬뜩함을 느낄 뿐이죠. 그걸 미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커 곡선은 기존의 미소 곡선이 더욱더 극단화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저거는 이제 미소가 아니고요. 거의 모든 사람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섬뜩한 곡선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글로벌 기업 구글에서 광고 부분에서 일하는 무려 3만 명의 인원을 구조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군요. 광고업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거 도입되면서 일자리의 재편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자, 구글에서 일하는 인재들이라면요, 전 세계 누구든 부러워할 만한 고부가가치의 생산성 높은 그런 노동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들조차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물결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조커 곡선은 제가 만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까지 만들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개인의 삶이나 사회 전체의 삶이나 또 나라 전체의 삶이나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격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를 같이 고민하고 같이 준비해야 될 국가 차원이라든가 사회 차원이라든가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의 고민과 토론은 너무나 부족하다는 느낌입니다. 찌푸린 곡선이 미소 곡선으로, 또 미소 곡선이 조커 곡선으로 계속 변해가는 과정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각광받던 일자리가 또 전망 좋던 사업이 갑자기 내리막에 처할 수도 있고요. 지금 20년 후의 미래를 자신 있게 그려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 조커 곡선 좀 섬뜩하지만 이런 불투명한 미래를 그려보고 싶은 분들에게 생각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저희 홍기빈 클럽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